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서울 날씨는요 상당히 변덕스럽습니다. 이 비가 오다 해가 뜨다 바람이 불다, 여러분들 건강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제가 지금 현재 우리 전국 현안 계속해서 보도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 전국 현안들 돌아가는 거 보면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이 날씨 변동만큼이나 이 전국의 기상도가 수시로 변하고 있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심판을 받을 순간은 결국 내년 3월 달에 오기는 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말이죠, 이 전국의 중요한, 말하자면, 이 여당의 또 이 청와대 전국 주도 형태에 관해서 이 비평적 분위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가 방금 나왔어요. 이걸 보면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언론에 기울어진 운동장 환경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특히 이번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이 헛수를 뒀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요,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한 35분짜리, 40분짜리 두 번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렸어요. 다른 언론 매체에서, 이 가지가지 갈기갈기 나눠서, 이 보도를 많이 오다 보면 그것만 하나하나, 즉, 숲을 보지 않고 나무를 보다 보면요, 이 나무가 제대로 생긴 나무인지 숲이 제대로 나무를 키울 수 있는 숲인지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길게 방송을 해드렸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긴 방송을 많이 봐주셨어요. 그 내용을 보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로 이 한미 동맹을 중시해서 방향을 바꾼 것인지, 아니면은 내년 3월 선거를 앞두고 선거 공학적 차원에서 방향을 순간적으로 바꿨을 뿐이고 내면적으로는 달라진 게 없는 것인지 제가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지금 외향적으로 보면 한미동맹을 잘 지켜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좋아 보이죠. 이런 이 외형적 흐름만 보고 우리 국민들께서 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매주 목요일 날 4개 여론조사기관에서 전국 지표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방금 전에 보도가 됐는데 이걸 보면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에 관해서 긍정평가가 55%, 그리고 부정평가가 3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감히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기울어진 언론 때문에 이렇게 정상회담에 대한 실질적 평가에 아직은 도달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이 대통령에 대한 이 긍정평가율이 다시 40%를 넘어섰어요. 42%. 그래서 7주 만에 40%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정평가, 그러니까 지난주에 비해서 말이죠, 6%나 올랐어요. 이 부정평가는 지난주 54였는데 3%가 빠져서 5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긍정평가는 30대 그리고 40대에서 높게 나타났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부정평가가 앞서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는 이 가운데 이제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40%를 넘으니까 또다시 이 고압적 국정 운영에 나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떨쳐버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어젯밤에 12시가 넘어서까지 이 김호수 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 회 파행으로 이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1시 50분경에 국회에다가 31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파행이 이루어지자마자 바로 국회에 요청한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나는 국회에서 뭐라고 떠들지 간에 내가 갈 길 가겠다. 마이 웨이다. 그래서 33번째로 이 장관급 인사 청문회 관계없이 임명하겠다. 이런 강력한 이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야당에서는 이거 인사청문회 다시 열자 하고 있지만은 민주당에서 무슨 말이냐? 절대 못 연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강한 이 반박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구글절절이 옳은 얘기예요. 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금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이 발언한 내용을 보면 제가 그동안에 제 방송을 통해서 수시로 평가해드렸던 그 맥락과 같이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거 코미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해외 토픽감이자 나라 망신 수준이다. 그러면서요, 자, 검찰총장 피의자 또는 피고, 그 다음에 검찰총장 이미 피의자예요.
이거 피고로 될 수 있어요. 더군다나 공동정범으로 되면 피고 확실합니다. 예. 그 공동정범으로 안 되더라도 현재 나와 있는 내용대로만 이 검찰에서 수원지검에서 외압에 시달리지 않고 수사를 제대로 한다면 당연히 또 피고가 돼요.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이성윤이가 있잖아요. 자, 그러니 이성윤 중앙지검장.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차관, 이용구 차관. 이미 피의자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법무부 장차관, 검찰총장 후보자, 중앙지검장. 그러니까 이 검찰, 법치행정의 최고 핵심 지휘란 모두가 피의자나 피고이니까 이 정도니까 토픽감이죠. 나라 방식 수준이다. 이렇게 해서 이 김호수를 임명하려고 강행한다고 하는 것은 검찰이 검찰총장 취임식 사진은 검찰이 완전히 권력의 애완견으로 전락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 인증샷이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지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김호수의 라임옵티머스 사건 변호 논란과 김학의 불법 금지 수사 방해 의혹 이런 걸 볼 때 양심을 팔고 후배들 손가락질을 받아가면서까지 총장을 하고 싶냐 이렇게 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안철수 당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했다는 이 내용 단 한마디 토시 하나 틀린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러한 분노한 민심에 길을 붓는 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방금 국회에다가 김호수 인사청문 보고서 빨리 30일까지 보내달라. 자, 이렇게 되니까요. 국민 여러분들, 우리 야권에 있는 국민 여러분들, 특히 무당층 또는 중도층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독선적, 그리고 이 독재적 인사 운영 정책 반드시 그 심판을 받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김호수에 대한 총장 임명 강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막아야 되고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단순한 말로 비판하고 이런 걸로 되질 않아요.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광화문 집회도 불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지금 김호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 하자들이 많이 지금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관한 이 법률 위반 시민단체나 이 변호인, 법조인들이 상응하는 조치를 수사기관에 취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기야 문재인 대통령 조금 전에 안철수 대표가 얘기한 대로 피의자 피고를 갖다가 이 사법행정의 최고 책임자를 앉히는 이러한 인사 반드시 심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결기를 다져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자, 이러다 보니까요. 지금 현재 검찰에서 박범계 장관에 대한 전면전을 저는 선포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박범계 말이죠. 검찰총장이 임명되지도 않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조직 인사 아니에요? 이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지금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그 다음에 오늘 지금 현재 인사위원회가 열리고 있어요.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이 고위 검사장의 급의 인사에 대한 말하자면 인사에 착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범계 하명 인사와 관련해서는 신현수 민정수석을 패싱한 경력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문재인 대통령을 패싱했다는 의혹까지 한 몸에 받은 사람이 바로 박범계예요. 이런 전력을 가지고 있는 박범계가 다시 조직 개편과 그리고 인사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인사는 아직 시작을 했기 때문에 검찰의 반란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요. 이 박범계가 지금 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지금 여권이 못 밀어붙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신에 검찰이 가지고 있는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박탈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중앙지검 이 수사를 일부 특수 사건에 직접 6대 범죄관에서 수사에 착수할 수 있지만은 지방검찰청이라든가 지청의 경우에는 반드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이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행사할 수 없는 그러한 지금 현재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요, 지금 현재 대검에서 각 지검의 의견을 전부 다 모았는데요. 단 한 군데로 예외 없이, 즉 이 박범계가 좋아하는 그리고 현 정권의 코드를 맞췄던 서울중앙지검, 여기 이성윤이잖아요. 남부지검 심재철이잖아요. 심재철이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윤석열 총장 때 징계 1인 5역을 한 사람이 심재철이에요. 남부지검에 이르기까지 검찰의 대대적인 반란, 반기, 항명이 보통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항명의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다면 이 전반적으로 대검의 경우에는 일선부서에서 부패 등 6대 범죄와 관련해서 장관과 이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될 경우에는 바로 이 검찰청 조직 개편이라고 하는 것이
편향된 수사와 검찰 중립성을 훼손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반대한다는 의견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도 말이죠. 이런 개편안과 관련해서 이미 대검에 의견을 보냈어요. 뭐라고 의견을 보냈느냐? 중앙지검. 결국은 이러한 조직 개편안은 권력 부패 사건에 관한 수사를 막는 것이다. 그리고 중앙지검의 경우에는요, 형사부마다 전담이 있고 특성과 그리고 전문성이 있는데 이 개편안이 박범계 안대로 시행이 되는 경우에는 관련된 수사를 전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임부서인 형사 1부의 경우에 지금 형사 1부 변필권 부장검사, 즉 채널A 사건을 비롯한 많은 사건을 지금 현재 수사하고 있어요. 조직 개편이 통과되면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명예훼손 등과 같은 권력형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부에서는 결국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 권력 수사를 향한 형사 1부의 수사 진도를 더 이상 나가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취지에서 이러한 조직 개편을 단행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불만이 지금 제기되고 있고 반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검에서도 말이죠. 지금 현재 대검 기획조정부의 대검 내부에서 각 부서도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정치적인 편향성이 우려된다. 그런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범죄는 수사 개시조차도 못하는 그런 편향된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요. 수원지검도 이 대검의 강력부 폐지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또 심재 처리가 있는 남부지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검에서도요, 이 장관 총장 승인제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검찰청법,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과 같은 상위법에 충돌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고요. 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는 의견은 모든 지검 지청이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우려사항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가운데 말이죠. 이 공수처가 지금 여러 가지 수사에 착수를 했어요. 이미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사건을 수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공소장 유출자, 이성윤 공소장 유출자를 색출하라. 이렇게 박범계가 대검에 의를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이규원 검사, 관련도 지금 대검에 계류 중에 있는데요. 이러한 공소장 유출과 관련해서 시민단체가 이 바로세우기, 즉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여기에서 고발을 해서 이 사건도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오늘 방금 국민의힘에서는요, 이번 이 공소장에 나타나 있는 윗선을 보면 조국과 그 다음에 박상기, 그 다음에 윤대진, 이런 사람들이 공소장에 나와 있는 윗선으로 거론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요, 이러한 세 사람들이 직권남용을 범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이러한 직권남용 범죄를 저지른 이 세 명을 공수처에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방금 전에. 그래서 이제 공수처에서는 이 세 명에 대한 조국과 박상기, 윤대진에 대한 수사도 이제 착수하는데, 직접적으로 다룰 것인지 검토한 다음에 일정 부분 수사를 한 다음에 검찰로 이첩할 것인지 이제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현재 공수처 이용에는 검사가 13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직접 이 사건을 다루기에는 수사 능력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 다시 이첩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지금 현재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규원 이 검사를 공수처에서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바로 윤중천 허위 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윤중천 허위 보고서는 어떻게 작성됐습니까? 바로 뒤에 이광철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윤중철을 부를 때마다 이광철 민정비서관하고 이규원이가 수시로 전화를 주고받고 한 내용, 통화 내역까지도 검찰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검사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윤중천 허위 보고서 사건도 공수처에서 이규원이를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고, 또 두 번째로 오늘 또 조사해서 두 번째로 재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규원 검사가 윤중천을 불러서 말하자면 이 버닝썬 사건을 덮기 위해서 이 김학의 사건을 터뜨리는 그런 이 고도의 기획 사정을 했다는 그런 이 보도, 의혹,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규원 수사 들어가고 있죠.
조의원 수사 들어가고 있죠. 그 다음에 조국과 박상기, 윤대진 이 이제 수사를 들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국민의힘 측에서는요, 조국과 박상기 그리고 윤대진과 관련된 수사는 즉 외압 행사의 울선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미 검찰에서 공수처로 이첩된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윤대진과 안양지청장과 안양지청 차장, 그러니까 이현철 안양지청 차장, 배용 안양지청장, 그 다음에 배용은 안양지청 차장, 이 사건하고 병합해서 수사에 속도를 내달라 이렇게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수처가요, 이 나름대로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설 이제 시점에 와 있는데, 과연 특수부 이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검사가, 공수처 검사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수사관도 20명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수사 검사도 1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빈약한 수사 능력을 가지고 과연 이렇게 권력, 살아있는 권력과 관련된 수사를 과연 할 수 있겠느냐. 더군다나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 황제 조사에 나섰던 장본인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의 소신도 없고 이 법률 지식도 빈약한 이 김진욱이가 이끄는 공수처에서 이런 중대한 사건들을 저는 절대로 제대로 다룰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검찰로 넘겨야 되고, 이제 김호수가 또 그런데 검찰총장이 되기 때문에 또 이번 박범계가 조직 개편을 통해서 6개의 특수 사건들마저도 검찰에서는 수사하지 못하도록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수사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제 기관은 결국 언론밖에 없고요. 이 언론에서 살아있는 언론이다. 그리고 이 취재의 자유를 확실하게 자유권 행사해서 철저하게 이러한 이 권력의 실세와 관련된 권력형 비리, 검찰에서 어느 정도로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이 모니터를 잘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제 취임 한 달인데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강하게 전반에 걸쳐서 밀어붙였죠. 근데 윤석열 총장, 김동연, 최재형 원장 이런 사람에 대해서요, 대선에 뛰어들려면 공동보조를 맞춰야 될 인물들인데, 특히 윤석열 총장과 관련해서 이 국민의힘에 들어야만이 제대로 대선 승리를 할 수 있는 길에 들어서게 된다. 그래서 이 당 밖에서는 절대로 대선 승리를 할 수 없다. 이러한 이 강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김호수 총장 강행과 관련해서는 이 문재인 대통령의 소탐 대실이고 소탐하다가 나라에 멍이 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 헌재, 참 이거 중요해요. 이 헌재든 대법원이든 전부 진보파 이 법관들이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헌재에서 5.18 민주화와 관련된 중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뭐냐면요,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에 손해배상 소송을 따로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법조항, 이것은 우연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뭐냐면요, 5.18 보상의 민사소송법상 효력을 명시한 옛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은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했다. 이런 내용의 우연 법률 심판 사건에 관해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우연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헌재는 5.18 보상법 조항을 보면 보상금을 산정할 때 정신적 손해를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 따라서 보상금 지급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졌다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상은 보상대로 별도로 할 수 있다. 이러한 굉장히 우호적인 희생자들에 대해서 호의적인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오늘 공수처에서는요, 이 조의원 의혹과 관련해서 특채 의혹과 관련해서 전 비서실장이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이 검찰과 관련된 뉴스들 다시 또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조직 개편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인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중요한 뉴스로 다뤄질 것 같습니다.